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우입니다. 오늘은 MBN 시사경제 7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도시에 살면서 지친 분들은 휴일이나 휴가 때 힐링 여행을 많이 떠나곤 하시는데요. 특히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정말 푸른 자연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힐링 여행들을 많이 찾고 계실 겁니다. 잠깐 휴가 때만 다녀오는 게 아니라 아예 농촌이나 어촌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귀촌이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쪽으로 또 일자리를 찾으러 떠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업과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 귀농과 귀촌을요, 창업 쪽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허철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김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교수님의 양력을 김도원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철무 교수님 양력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철무 교수님께서는요, 예전에 MD 아카데미 유통교육원에서 대표이사,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농특위 위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컨설턴트를 거치셔서 현재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전문위원, 그리고 농촌진흥청 자문위원과 한국 MD포럼 회장, 그리고 한국벤처창업학회 부회장으로 현재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허철무 교수님의 양력을 김도원 기자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허철무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상품 개발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3개 회사를 실제 창업해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기업 경영과 함께 전문 강사, 겸임 교수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경험과 또 자기소개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때 이제 3가지 창업까지 지금 해보셨고 전문 강사와 교수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물론 현재 그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재도전,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그 분야를 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 사실 뭐 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IoT나 ICT 분야로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제 업무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과 재도전 또 그리고 요새 또 뜨고 있는 주제죠.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까지도 지금 손을 뻗은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화제 일자리 창출 화제에 올라있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뒤를 이어서 우리 김도원 기자가 또 궁금한 점을 정리를 해보셨죠. 네, 창업에 관해서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뭔가를 좀 새롭게 개시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창업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주로 했던 저로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돈을 버는 일,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실패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패자로 낙인이 되면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점들이고, 근래에 보면 새 정부에서는 그 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오히려 실패한 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창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돈을 버는 거,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조금 더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제 창업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셨는데요. 그럼 교수님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창업의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창업 성공 요소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적 자원이라든지 뭐 충분한 자본금 네. 이런 것들이 뭐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사실 팔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서 판매하는 방법 찾아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찾는 방법이란지 발굴 방법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예, 우리는 뭐 학교 과정을 통해서 네. 사실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창업에 대한 무료 교육 과정들이 있어서 더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개발한다고 해서 팔리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바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누구보다도 소비자들이 사줄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 찾아내서 그렇죠. 창업 아이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프랜차이즈 그렇습니다. 산업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교육센터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을 듣게 되면 어쨌거나 같은 교육을 여러 명의 수강생이 들으면 똑같은 아이템이 또 겹치거나 그럴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이라는 것은 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새롭다는 얘기는 기존의 아이템과 좀 구별이 되고 뭔가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검증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쟁력들을 갖추고 있는지. 왜냐하면 신상품이 출시가 돼서 시장에 선보인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뭔가 우수해야지 고객들한테 어필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대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야 하고서 딱 내놨는데 좀 판매가 좀 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한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얘기고요. 접근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한 과정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좋은 아이템의 기준을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많은 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세 가지만 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대중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쉽게 사용을 하고 수요 시장이 있는 상품, 그런 상품이 사실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은 누구나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차별성은 새로움입니다. 기존 상품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상품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력이 있는 상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구체적인 예시라던가 최근에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네. 특히 지금도 뭐 백화점이나 네. 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판매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팬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제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프라이팬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프라이팬이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디자인의 변화, 품질의 변화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바꿔가죠. 네. 소비자들은 계속 바꿔서 구매를 하게 되고 사용을 하고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런칭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분야가 어디가 됐든 네, 간에.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창업 누구나 다들 한번 꿈을 꾸실 것 같아요. 뭐 젊을 때 해도 좋고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금을 좀 모은 네, 다음에 누구나 아이디어가 다 그렇죠. 가지고 누구나 있는 다 거. 나만의 아이템들이 있고 이런 건데 이 창업에서의 성공률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실제로 창업의 성공률이라는 것은 네.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제 볼 때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20%요? 네. 예, 다만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뭐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창업 교육을 시키는데 네. 여기에서 졸업하신 출신들은 70% 이상의 성공률을 현재 가져오고 정말요? 있습니다. 그래서 와. 상당히 뭐 획기적인 일이고요. 네. 그리고 5년 내에 이제 실패하는 기업이 실제로 70% 이상 또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통계 자료로 볼 때 사전 교육의 중요성 네, 이게 그러네요. 정말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창업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도 장수 시대를 맞이했고요. 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사실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보다는 소멸을 많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창업이 사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는 정말로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창업 기업들이 잘 육성이 되고 임직원들을 그 채용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구조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다른 나라에서도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물론 가까이 있는 네.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도 네. 최근에 보면은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샹하이라든지 네. 창업에 대한 정책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만 네, 이렇게 붐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 중소기업이 약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이 좀 잘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추천해줄 만한 창업 분야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찾아보면 네. 창업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농업 벤처라는 부분에 농업이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귀농 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는 젊은 청년들이 네. 그 귀농 귀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리고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보면은 그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농촌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구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창업과 관련된 이런 일들 공부를 또 해오시다가 왜 갑자기 농업 쪽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시고 더 전문성을 갖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오거나 네. 아니면은
그 논문 발표를 할 때 네. 가끔씩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네, 어떤 뭔가요? 건가요? 그래서 한국의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이다. 아. 그래서 농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그래서 눈을 돌려봐라. 네. 그 청소년들한테 특히 그런 얘기를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뭐 인구의 변화라든지 주요 작물이라든지 ICT를 접목한 뭐 네. 시설 농업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왔는데요.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전망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외국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이 우리나라가 좀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되게 그 농지도 굉장히 적고 이제 예. 산지가 많고 예. 이렇다 보니까 농업하기는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 넓다 보니까 대량 경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협소하고 이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농업이 그렇게 미래가 밝다고 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네. ICT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아, 네. 그 중에 한 분야가 사실 농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을 넓게 해서 어떤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시설 원해라고 해서 네. 최첨단된 뭐 유리온실이나 식물 공장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실제로 상당 부분 자동화가 돼서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큰 효율을 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요소로 네. 봤을 때 장점이 있고 굉장히 그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네. 미처 4차 산업혁명까지 생각을 못하고 네. 옛날식의 농작 네, 그런 걸 새로운 제가 생각을 했네요. 접근법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은 다 이제 일일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어떤 생각해 부분에서 자동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실제로 뭐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아, 네. 그 온도라든지 네. 물을 어. 준다든지 습도 조절이라든지 또 환기 시설 그다음에 뭐 네. 조명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네. 자동으로 다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과 어떤 자동화 기기들이 연결이 돼서 네. 집에서 아니면 네. 해외에서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와.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 네. 농업이 정말 아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도 그렇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농촌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보통 그럴 때 귀농, 귀촌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귀농과 귀촌의 단어 차이가 어떤 뜻이 있나요? 예,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그 귀농이라고 하면 사실 농업에만 네. 전념하는 아, 네. 일을 얘기합니다. 아, 농자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좀 폭넓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네.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네.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귀농은 아예 농사를 짓는 거고 농촌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좀 더 폭넓은 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예, 예. 네. 그러면 귀농과 귀촌의 차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봤는데요.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을 이제 업으로 삼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구나, 일자리를 얻으시는구나 네. 생각을 하겠지만 귀촌이란- 귀촌 같은 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거를 창업을 맞아요. 하고 궁금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귀촌 중에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최근에 그 벤처농이라든지 젊은 청소년들이 농촌에 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이제 카페를 개설해서요. 아. 빵을 굽기도 하고 네. 오, 그 커피를 팔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요? 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사실 그 이렇게 즐기고 있고 와, 구매가 네.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음. 그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일 전체가 네. 귀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동네에 슈퍼마켓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카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획기적인 생각일 것 같고 어딜 가도 잘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말고 네. 기존에 그쪽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 분들도 충분히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관심이 네.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기회를 오히려 이렇게 외지인이 와서 아. 그거를 좀 앗아가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 농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노령화입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연세들이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네. 사실 농사 짓기도 힘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네. 인구 감소라는 얘기는 노동력 감소가 돼서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외지에서 네. 귀농 귀촌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특히 아까 스마트팜에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노령자보다는 사실 그렇죠. 청소년들이 더 어렵죠.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네. 빵을 굽거나 뭐 카페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도 네. 도시에서는 너무 많아서 너무 네. 많은 교육들을 그동안 배워왔고요. 네. 또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을 농촌에서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성공 요소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지역에 또 이렇게 노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외지인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또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해가지고요. 뭐 40년, 50년 뒤에는 아예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게 통계청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네. 귀농 귀촌이 또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살리는데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귀농에서는 네. 실제로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네.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한다고 하면 네.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창업 중에서 어떤 귀촌의 방법에서는 우리가 아까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네. 아니면 시골에 보면 그 빈집이라든지 네. 뭐 빈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창업적으로 기획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임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아니면 농사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고 또 발굴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농촌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무궁무진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도와주면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상당 부분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스마트팜에 대한 확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이것이 한국 농촌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청년 네. 벤처농에 대한 확대 지원 정책이 요구됩니다. 음. 청년들이 꼭 대도시에서 그 일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고 네네. 네. 농촌에 눈을 돌려서 일자리를 네. 찾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어. 특히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이라는 그 국가를 갖다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취업만 생각하시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알려주시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네. 뭐 정부에서 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 농업과 관련된 학과들이 적고 네. 또 전문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현재 전문가들 양성이 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최근에 귀농귀촌이 붐이 일면서 네네. 인식은 많이 좋아졌고요. 아, 네. 그 속에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농업, 농촌에 대한 그 시각을 좀 달리하시고 네, 맞아요. 이렇게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홍보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같이 자라오면 그만큼 친숙함이 생기니까 내가 귀농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곳이니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오히려 저는 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손으로 농사 짓는 것만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많은 홍보 활동이 필요하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내가 엄청 힘들게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네. 돈은 많이 못 벌고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또 스마트한 농장으로
취업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만약에 귀농 귀촌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네. 어떤 작물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할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하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준비를 충분히 해야지 그렇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특히 돈을 다 버는 것도 아닙니다. 네. 따라서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필요한 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네. 역시 사전에 네. 철저하게 공부하고 네. 준비해서 네.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포인트,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청년들이 도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해서 이제 네. 다시 재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다른 기업으로 눈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귀농을 해서 블루베리를 농사를 지었는데 블루베리. 이게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쨌거나 농사는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한 번 망하면 그거를 다시 재기하기가 좀 힘들 것 것 같거든요. 같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네. 교육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네.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가면 네.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거기에서는 농업 작물 그 재배 과정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1년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등록하시면 네네. 받을 수가 있고요. 아.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보다 성공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직접 보니까요. 네네. 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류를 잃었지만 네. 지금은 30% 가까이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와서 정말요?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그런 과정은 혹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지자체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이제 좀 지원 센터가 있다는 것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성공 사례가 혹시 구체적으로 네,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젊은 청년들이 성공한 사례. 네, 최근에 네.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네.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해주셔도 싶은데요. 5개 해주시면.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충주에 가봤는데요. 네, 충주예요? 젊은 청년 2명이 네. 귀촌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충주 대도시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이죠. 또 네. 외진 곳에도 불구하고 네. 싼 땅을 네. 이제 구입해가지고 카페를 여셨어요. 근데 그 카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네. 카페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산출되는 네. 농산물을 또 판매도 해주시고 아. 또 피자를 만들어서 공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명소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유명 명소가 네. 이렇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당히 그 앞으로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 가까운 화성에 가시면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네. 역시 이제 귀농을 하신 분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허브를 재배하시다가 네. 허브 농장 안에 카페, 네. 뭐 판매 시설,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물론 허가를 다 받아서 네. 만드셨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매출을 네. 10억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수익만 네. 수억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아주 그 성공 사례로 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주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허브.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전라남도에 네. 그 청년 벤처농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네. 벤처 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청년 이제 많은가 보네요, 수가. 벤처 농업 예, 하시는 분들이.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요. 모이셨네요. 네. 그 이름이 이제 그 뭐 지역쿱이라고 이렇게 네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인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연간 네. 억대 이상을 이렇게 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상당히
먼 지역에서 네. 농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공하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사례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카페를 여셨다고 하셨는데 네. 전국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좀 접근성이 좀 편리하고 네. 애초에 원래 인구가 좀 있던 곳에서 시작을 해야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주제 중에서 네. 화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떤 제품을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카페라든지 사업의 아이템이라는 것이 고객을 기다리면 안 된다. 어디에 가 있든지 네. 고객을 불러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러드릴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창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카페 사례가 네. 정말 마케팅을 잘한 거죠. 어떻게 했나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네. 우리 충주시에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체험도 하게 하고 네. 또 관광차가 오면은 글로 안내해주기도 네.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알려지게 된 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일단 있어야 되고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국가적인 도움 같은 것도 조금씩 있으면 구해지게 훨씬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네. 사실 들었습니다. 저도 귀농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억씩 이렇게 찾아볼까요? 벌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들어주셨는데요. 그 추천해줄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아이템이 좋겠다 이런 거? 예, 아까 제가 이제 스마트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ICT의 접목입니다. 네. ICT는 정보 통신 기술을 네. 얘기하는데요. 이 정보 통신 기술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생산 로봇, 그 다음에 뭐 드론에 대한 운영 네. 이런 것들이 농업에 쓰이고 있어요. 특히 자율 주행 농기계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직업도 굉장히 농촌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직업이네요. 예, 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ICT라는 것이 이제 유통 소비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네.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유통적인 측면에서 고객 관리 측면에서 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고 네. 또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좋은 창업의 유망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마트팜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쭉 들었는데요. 예, 예. 혹시 이 스마트팜의 부작용이라거나 그런 건 혹시 없나요? 현재까지 스마트팜의 부작용은 네.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말요? 오히려 이제 금년에도 보면 네. 굉장히 무더웠고 네. 처음에는 이제 가뭄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우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제어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네. 작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일반적인 있나요? 과채류가 네. 다 가능하고요. 네네. 특히 우리가 이제 꽃을 좋아하는데 네. 화해류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고 수출까지도 가능한 네.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통 소비 분야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노령화, 네네네. 고령화 확대, 뭐 1인 가구의 어떤 확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큰 이슈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따른 문제 중에 하나는 유통 소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개발이 돼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도 우리 균형 기촌을 통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는 농사 인력이 약간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것도 사업의 어떤 구상이 될 수가 있고요. 농지 임대, 네. 또 농가주택 임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 공유 경제의 일환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식물이나 농산물 위주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시골에 가면은 이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반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축산업 쪽에서는 어떻게 뭐 발전이 있나요? 그런 관련돼서? 최근에 뭐 계란 파동도 있었고요. 네. 또 뭐 구제역이다. 맞아요. 해마다 AI도 보면은 있었죠. 네. AI도 있고 사실 축산 쪽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밀식 개념에서 네, 한 번에 지금 이렇게 다 몰아놓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 넓고 사실 그 소득적인 측면,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밀식을 안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수익만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밀식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또 그 우리가 이제 방목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네. 스마트팜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하게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갖춰주는 건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축산 농가에서 스마트팜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배설물을 갖다가 로봇이 치워주고 네. 좋다. 그다음에 환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이 제어해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산 그 이렇게 오염된 네. 그 물질들을 갖다가 네. 100% 이제 정화해주는 그런 그 개발품들도 지금 현장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네.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네. ICT가 접목되어 있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이 배설물 치우는 게 일이 네, 엄청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금전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대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온 집이 아닌 이상 내려가서 땅도 사야 되고 맞아요. 집도 사야 되고 농지나 이런 축산물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도 다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비쌀 것 같은데 거기에 스마트팜을 더하게 되면 네. 이게 그러니까요. 로봇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로봇 사야 되지 또 거기 막 기계들 설치해야 되지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지원이 되거나 그런가요? 예, 현재 국가에서는 네. 그 귀농 귀촌 특히 이제 창농이라는 개념에서 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더구나 이제 많은 금액의 융자도 장기간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네.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스마트팜으로 네.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50% 이상 오. 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이거에 아까 이제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거나 이제 일자리 창출을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정말 아까 목표 지어가지고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네.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지역 선택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귀농하고 귀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귀농은 뭐 원거리가 돼도 네. 사실 그 요즘은 어떤 도로망이나 음. 공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이 소비자까지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이제 귀농은 관계가 없고요. 네. 귀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좀 대도시에서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 소비자 방문 측면에서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지역 추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또 하나 궁금한 거를 못 여쭤보고 넘어갔어요. 네,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도원 기자님께서 네. 스마트팜에 문제점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없다 네.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기계를 가지고 어쨌거나 하는 건데 네. 갑자기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전력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기계만 믿고 이렇게 인력을 많이 배치를 안 해놓은 상태고 내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오.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에러 네, 네, 뭐 네.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까지 보면은 뭐 큰 사례 문제는 없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네.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안 장치도 많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면 예. 제가 그 여기서 농지에서 산 사람이 아니니까 기계만 믿고 그거를 자기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제가 이제 기계보다는 그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적인 기술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더 열심히 배워야겠죠. 습도가 막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와. 근데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거?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대책, 대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없어서 뭐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 지자체에서 이 CCTV를 통해서 이중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영인, 농업 경영인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됐을 때, 잘 몰랐을 때, 이 우리가 CCTV 보면은 이제 주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되면은 즉각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해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농사를 우리 가족 나 혼자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군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반 이상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하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청년들에게만 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노년층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나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등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잘 잡아서 선정만 되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와, 좋은 기회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들을 먼저 일단 들어봤는데요. 어쨌거나 제도라는 게 양날의 칼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구멍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좀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제한점 이런 게 제한되는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스마트팜에서 네, 뭐 귀농 귀촌 같은 거 했을 때도 전반적인 귀농 귀촌에서 이제 최근에 사실 또 문제점으로 밝혀진 게 있는데요. 역귀농이 좀 있다는 겁니다. 역귀농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귀농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사례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극히 이제 일부분이긴 한데 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지역의 폐쇄성이 좀 강하다 맞아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지에서 도시에서 이제 귀농을 오면 보다 이제 잘 이렇게 맞아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좀 배척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그럴 수 있죠. 역귀농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농촌 지역 하면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처럼 이렇게 모든 병원이나 학교나 잘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녀 문제, 특히 이제 교육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제 치료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귀농지나 귀촌지를 선택하실 때 어떤 병원 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잘 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정착하시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본인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좀 갖추려는 지자체나 정부의 노력들이 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귀농 귀촌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귀농이라는 또 문제점에 대해서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는데, 그럼 노년층에서 이제 귀농 귀촌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좀 청년분들하고는 조금 살짝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이제 귀농 귀촌이 과거에는 사실 은퇴자 위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불과 이제 청년들이 좀 관심을 보이면서 증가된 시기는 이제 작년부터 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자들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농촌에 가셔서 귀농을 했지만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어떤 그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품들을 판매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안내를 해준다든지 관광 해설사 역할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직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보니까는 그 관광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를 열어서 그 관광객들을 잘 이렇게 모시는 서비스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층 분들이
그 귀농하셔가지고 더 잘 어우러지고 더 잘 적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청년들이 가면 활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렇게 지역을 젊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는데 네. 오히려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냥 막상 내려가라고 하면은 잘 적응 못할 것 같거든요. 옆집 이웃집에서 오시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낯가림도 좀 하고 이럴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노년층 분들이 내려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귀농 귀촌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선점 같은 거를 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귀농 귀촌이 활발해지고 또 편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귀농 귀촌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에서의 그 빠른 은퇴, 네, 맞아요. 또 일자리의 부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농촌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많이 뭐 있어서 잘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그 지원보다는 그 용도에 맞는 네. 그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과손을 하겠다는 분이 있고 네.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사전에 심사라든지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쳐서 네.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지역 사회마다 지원 정책이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지역의 특성도 있고 네네. 더 많은 귀농 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보다는 보다 이제 좀 표준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귀농 귀촌을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홍보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점까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또 그리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성공적 사업에 관한 조언과 뭐 컨설팅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지속성입니다.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네. 낙인이 찍힙니다. 네. 실패자라는. 네. 물론 이게 이제 좋은 관습도 아니고 네. 우리가 바꿔야 할 네. 그러한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사실 그 낙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곱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바꿔가겠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창업을 했을 때 돈을 만드는 일, 네.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돈을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멀리. 그렇죠. 네. 꾸준하게 노력도 네. 하고 투자도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은 그 전망이 있다고 하면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창업의 대상을 뭐 대도시,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겠고요. 특히 저는 오늘 농업과 농촌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쪽에도 많은 틈이 있고 네.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네. 누구나 네.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고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창업,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이라는 돌파구에 대해서 또 짚어봤는데요. 창업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귀농과 귀촌까지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엮어가지고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허철무 교수님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궁금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